이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영양학자의 최고의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의학에 앞장선 사람들,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약물로 수술로 치료하는 게 다가 아니고 생활습관을 바꿨더니, 음식을 바꿨더니, 영양학의 잘못된 개념을 바꿨더니 병이 낫고 치료되더라. 천연치유 총정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활습관 의학입니다. 생활습관 의학은 3개월만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어제도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번에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이영수의 자연건강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듣다가 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습관 프로그램을 그분에게 짜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2~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분은 유방암에서 림프로 전이가 되었어요. 근데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쉬면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암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치유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연말까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면서 해보십시오 했는데 정말 그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강연을 하니까 여러분 이영수 원장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제 강의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100만 번 이상 클릭이 넘어간 것들이 있고 또 수십만 번씩 클릭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정확하게 따라해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실천을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암에 걸렸다가 암이 나아요. 나중에 이제 밴드로 연결이 되고 하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혈액암이었는데 항암 치료하다가 폐암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강의를 듣고 따라 했더니 처음에는 폐암이 사라졌고 두 번째는 혈액암이 조금 남았었는데 그것마저도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고혈압, 당뇨 그 외에 질병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병원에서도 규명이 안 되는 질병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이 생활습관 의학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 경우를 보면 이렇게 하면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달라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80~90% 그렇게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뇨가 2~3년 동안 150 이하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약을 먹고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아마 그거 며칠 지나면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이번에 2~3일 지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제가 이틀 만에 1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당이 140, 130 나온다는 거예요. 식이요법은 이렇게 효과가 좋아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한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배우고 창조주가 만들어오는 그 자연의 섭리대로 우리가 따라하면 정말 2~3개월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피부과 안 가도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고요. 참 많이 젊어져요. 제가 나이가 얼마쯤 되어 보입니까? 50살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센스가 있으시네요. 근데 제가 만 60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참 밤낮으로 잘 쉬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뭐 농사도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정원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꾸어서 심지어는 현무암을 손수 다 깔고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정정하고 또 트랙터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뭐 이거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살았어도 건강한 것은 건강법칙을 주신 주님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4절에는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습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행습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생활 습관이에요. 잘못된 생활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 안 고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내가 좀 더 건강법칙을 잘 순종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로 갈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면
건강개혁의 기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가 꼭 성경적으로 좀 규명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영양학자, 의사, 그 다음에 생활습관의학에 앞장선 사람들,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약물로 수술로 치료하는 게 다가 아니고 생활습관을 바꿨더니, 음식을 바꿨더니, 영양학의 잘못된 개념을 바꿨더니 병이 낫고 치료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곧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책을 써서 그것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많은 역사들이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유수한 영양학자이며 의사들의 저서들을 통해서 생활습관 의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확신 있게 의학 기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3개월만 바꾸어서 하면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치매, 노화, 각종 암, 소화불량, 변비, 어떤 전립선 질환, 여자들 갱년기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2, 3개월이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분들도 제가 25년 동안 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수많은 분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분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의 얘기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엘 펄먼 박사는 칼로리당 영양 밀도라고 하는 이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만 보고 먹으면 안 되고, 오늘은 칼로리가 너무 많은 음식 위주로 섭취하다 보니까 미량 영양소도 부족하고 항산화제도 부족하고 해서 사람들이 병이 드니까 이제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칼로리가 얼만큼 영양 밀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만큼 영양 밀도가 높으냐, 이걸 보고 먹어야 된다. 여러분, 칼로리는 아주 높은데 영양 밀도는 거의 없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알코올. 현미와 백미는 영양 밀도가 몇 배 차이 납니까?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이 16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양 밀도로 계산해도 거의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쌀눈 속에 비타민 B군을 비롯해서 우리 뇌 영양소를 비롯해서 우리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그 쌀눈 속에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에는 특별히 요즘 농사는 비료 많이 주고 성장 호르몬 줘서 속성으로 키워나기 때문에 영양 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면역력이 곧 우리에게 면역력이 되고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대체의학을 오래 하면서 깨닫고 있어요. 저는 25년 동안 경험도 했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막 확신이 밀려와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질병의 늪에 빠져서 막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쉽게 낫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게 목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 다음에 우리 형제는 여기 림프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수파스를 매일 붙이면 한 1, 2주 지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1, 2주 지나니까요. 매일 강의할 때마다 이 답답해가지고 계속 목을 만져요. 일주일 지났는데 계속 만지던 게 한두 번으로 줄더니요. 한 2, 3주 지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치유는 수많은 기적을 동반하는데 조엘 펄먼 박사가 칼로리당 영양 밀도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연구해냈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썼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 내가 고치는 음식 습관.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고쳐야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뭐 아이스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이분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이게 단식으로 자를 다리를 안 자르고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내 몸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다리를 잘라야 하는 부상을 입은 다리도 내 몸은 내가 고쳐주더라. 그분이 그런 확신 속에서 음식물을 바꿔서 먹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세계적인 영양학자요 의사가 돼버렸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셀프 케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은 내가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홈 셀프 케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치유센터 바빠서 못 오시면 이 조엘 펄먼 박사가 가정의학 전문의지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음식 섭취는
올바른 영양에 대해서 알고 그 영양 밀도가 높은 것을 먹는 것이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3개월의 기적을 불러오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식을 바꿨더니 이런 질병들이 3개월 만에 다 낫는 거예요. 심근경색, 치매, 암, 소화불량, 고혈압, 심장병,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화가 지연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낫는 것도 있지만 완화되고 예방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런 기적이 이르러 오더라. 음식물만 바꾸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고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먹는 방법을 바꾸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었는데 다량 영양소 말고 뭘 중요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2번 미량 영양소. 칼로리는 적은데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은 칼로리는 적지만 우리 건강 유지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칼륨, 마그네슘, 무슨 철, 나트륨, 뭐 아연, 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량 영양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량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물은 멤브레인 필터로 해가지고 전부 미네랄 걸러서 먹죠. 소금도 정제 소금을 먹으니까 거기 미네랄 거의 없잖아요. 1%도 잘 없잖아요. 이게 정제염. 제가 이제 요즘에 해양 심층소 소금을 브랜드화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우리 인체 혈류 속의 미네랄 구성비나 바닷물 속의 미네랄 구성비나 거의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물고기들이 그 바다 환경에서 살잖아요. 우리 또 바다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우리도 건강해지죠. 근데 어쨌든 미량 영양소가 이렇게 없어지고 저렇게 없어져서 이 미네랄이 없으면요 당장 혈액이 산성화돼 버려요. 혈액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자꾸 골다공증이 심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칼슘제를 안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자꾸 칼슘제를 먹는데 저는 칼슘제 먹으라고 한 사람 지금까지 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채소 과일 먹게 하고 저녁 과일식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식 하게 하고 하는데 골밀도가 제일 먼저 올라가기 시작해요. 음식을 바꾸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골밀도예요. 제가 매번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먹는 방법을 바꿔라. 그러니까 제발 뭘 덜 먹으라는 거예요? 지방 덜 먹고 단백질 덜 먹고 그 다음에 뭘 늘려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늘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양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적고 지방과 단백질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정확한 비율을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비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엘 펄머 박사가 얘기한 칼로리당 영양밀도 지수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십자학과 채소, 녹색 이파리 이런 것들이 영양밀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조엘 펄머는 제일 영양밀도가 높은 것을 1000점을 줬어요. 1000점 순위에서부터 거의 제로 상태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순위를 다 먹여서 점수화를 했습니다. 겨자잎, 물냉이, 케일, 수모잎, 콜라두잎 이런 것들은 영양밀도가 몇 점? 빨리 보시고 대답을 천점 이렇게 하셔야 제가 신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점수가 몇 점이죠? 네. 그 다음에 눈으로 한번 쭉 스캔해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상하게 딸기, 뭐 석류, 토마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영양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과일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 밥 먹고 섭취하는 거 말고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거나 공복에 섭취하면 이거 90% 이상 영양흡수를 해요. 소화를 거의 다 시켜요. 근데 생채소 같은 경우는 한 30%밖에 소화 못 시켜요. 그리고 또 소화액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 면에서는 과일이 채소 못지 않아요. 치유 면에서는 과일이 제일 좋아요. 콩류 이런 것들도 영양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근데 콩류는 또 우리에게 훌륭한 단백질이 되죠. 근데 여러분 뒤로 가면 제가 이제 빨간 걸로 체크해 놨어요. 황새치, 새우, 참치캔, 딸기 우유, 칠면조 가슴살. 그리고 보니까 영양밀도 지수가 이렇게 낮아요. 또 영양밀도 지수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녹색 이파리 이런 것들은 영양밀도 지수가 상당히 높아. 여기 보면 여기 생선이 영양밀도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생선이 몇이에요? 15예요. 여기 붉은 살코기는 몇이에요? 8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이 진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 손이 고기로 가겠어요? 채소로 가겠어요? 채소로.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영양학자의 최고의 의사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병을 고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딱딱한 녹색 채소가 영양 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녹색은 아니지만 고영양인 채소가 비트, 가지, 버섯, 양파, 토마토, 고추, 죽순, 콜리플라워, 당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두류, 콩류. 여러분 서리태 같은 건 단백질이 39%, 40% 나와요. 여러분 계란이 단백질이 많아요? 이 서리태 콩이 많아요? 3배 이상 많아요. 3배 이상. 아시겠죠?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계란 먹는데 단백질 함량이 한 11%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신선한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혁명의 베스트셀러 존 로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장수촌을 한번 보십시다. 러시아의 아캅시아, 빌카반바, 훈자 이런 데를 이분이 보면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이분들을 보니까 아캅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여기 채소 대단히 구하기 힘들어요. 거기 아캅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도 식물성 음식이 90%예요. 빌카반바는 99%, 훈자도 99%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 육식에서 오래 산 거예요? 채식에서 오래 산 거예요? 이거 바보가 봐도 알잖아요. 그죠? 채식에서 오래 산 거예요. 자,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중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탄수화물이 거의 한 70%대 이상은 탄수화물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비중이 높다. 지방이나 단백질 비중이 일반인들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복합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의 비중은 낮아요. 가장 이상적인 영양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영양학적인 비율은 무엇이냐? 8:1:1입니다. 8:1:1. 탄수화물 80%, 지방 10%, 단백질 10%. 콜린 캠벨 박사는 운동선수들한테 고기 안 먹이면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기록이 나오는 게 8:1: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습니까? 산 음식, 죽은 음식 이 책도 유명하잖아요. 더글라스 그람 박사는 이제 이게 칼로리 비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 제4장에서 칼로리 백분율 가운데 80, 10, 10, 8대 1대 1 조합이 최적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 8, 단백질 1, 지방 1 이런 식이 이제 8:1:1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탄수화물이 80%인데 탄수화물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밥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밥과 통곡물, 그 다음에 뿌리식물, 채소, 과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저자들이 흔히 이제 미국 같은 상황에서는 이분들 몸에는 지방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비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 칼로리를 이제 줄일 것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칼로리를 너무 줄이면 살이 너무 빠져서 안 돼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이 당분 이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제 채식을 오래 하다 보면 밥을 충실하게 잘 드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밥그릇 보면 어땠습니까? 요즘 밥그릇, 공기 밥그릇, 아니, 그 사발밥 있잖아요. 그죠? 그 사발밥 먹고도 건강했어요. 내가 소화력이 되고 칼로리가 부족할 때는 밥 양을 늘려야 돼. 왜 그러냐면 밥은 한 공기에 300에서 350 칼로리 나오는데 야채는 한 접시 먹어도 그 몇십 칼로리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밥을 적게 먹어야 건강한지 아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칼로리 부족이나 영양 부족이나 똑같이 몸에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균형지게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백질을 최대 몇 프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10%를 먹으라고. 지방은 몇 프로예요? 최대가 10%니까 그거 10%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8:1:1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 10%씩 먹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 가공하지 않고 통째로 먹어라. 그래서 우리 훌푸드라고 그러잖아요. 과일도 가능하면 이거 막 갈아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 갈아 먹으면 그나마 스무디로 먹는 건 덜한데 이게 과즙 짜서 먹으면 혈당이 쑥 올라가요. 쑥 올라가는 혈당은 그 다음에 인슐린이 쑥 올라가서 이게 저혈당을 만들어 놓고 저혈당으로 확 내려가면 또 지방이 급하게 분해되면서
유리지방산이 많이 생겨서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밥 빨리 먹는 습관은 사실은요, 빨리 죽는 습관이에요. 밥은 천천히 드셔야 돼요. 자, 조엘 펄먼 박사의 3개월의 기적을 만드는 4가지 방법. 1단계, 먹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생각을 바꿔라. 근데 요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짜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보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하면, 야,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게 뭘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을 자꾸 보고 그분들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아, 저거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판단해요. 제대로 잘 하신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가를 우리 보면서 우리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제발 배고픔을 즐겨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데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저녁에 거의 다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는 거의 안 먹어요. 누가 건강할까요? 누가 건강할까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 예, 아침 저녁에. 그래서 칼로리 비중을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해야 돼요. 피라미드처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그거 요즘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버렸잖아요. 피라미드가 물구나무 섰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4단계는 영양의 장점을 살려서 먹어라. 과일 같은 경우는 칼로리도 좀 부족하지만 항산화제로서는 최고. 우리 몸을 소화기가 병들었거나 사람이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사람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과일이에요. 중증 환자들, 췌장암, 간암,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과일은 소화를 시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사닙니다 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거나 또 회복이 많이 돼요. 그런 식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암의 연료를 대주는 음식이 있고 하나는 암과 싸우는 음식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암의 연료를 대주는 음식은 뭔지 암과 싸우는 음식은 뭔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암의 연료를 대는 음식 뭐예요? 산성 음식이죠. 같은 음식도 껍데기 다 까고 먹고요. 도정해서 먹으면 그게 산성 음식 됩니다. 아시겠죠? 예. 쌀 같은 것도 도정해서 오래되면 이게 또 산성 음식이 돼요. 다 바꿔야 된다. 식물성 식품 속에 들어있는 열량은 적지만 파이토케미컬이 있어요.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식물의 색소들인데 베타카로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유 효과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어 기제들이 있어요. 식물은 가만히 있잖아. 근데 이게 벌레도 다가와. 그럼 너 벌레 나한테 접근하지 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독극물질을 만들어내요. 또 어떤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컬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식물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물질들을 우리가 먹으니까 우리도 방어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야, 우리는 천연계를 잘 다스리면 천연계는 우리에게 생명력과 면역력을 주는 공생의 관계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면역력이 이게 생선이나 육류 속에는 거의 없어요. 꼭 이건 채소, 과일, 통곡물 이런 거 먹어야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식물의 면역력,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식물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설포라판이 일반 큰 브로콜리보다 어린 브로콜리 새싹을 먹으면 몇십 배 더 많아. 이제 새싹을 내서 먹어보니까 요 새싹들이 이렇게 먹어보면요 독해. 그게 파이토케미컬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새싹들은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는데 지속적으로 먹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아요.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도 엘라그산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항암 물질이에요. 알레그산이 가만히 보니까 P53번 유전자가 이렇게 때가 되면 세포가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엘라그산은 뭐냐면 야 P53번 유전자 너 정신 차려. 지금은 죽어야 할 때야. 이래가지고 암세포가 P53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을 도로 그거를 이제 암세포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 이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역할을 엘라그산이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리 속에도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더라.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아서 잠을 잘 자게 하더라. 사과, 이거 영양밀도로 보면 별거 아닌데 자연치유 백과 사전에 보면요. 사과가 8대 항암식품 가운데 1위예요. 그래서 이 사과 과일식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암 환자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저술한 유명한 저자인데 이분은 로푸드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푸드는 여러분 음식물을 가능하면 45도 이하로 그렇게만 이렇게 말리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정도로만 하고 열을 가해서 효소가 최대한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음식에 이분이 선구자 역할을 해요. 근데 이분은 잘못된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개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기가 가장 좋은 단백질이다, 무슨 계란이 가장 좋은 단백질이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돼요. 실제로 우유를 많이 먹어보니까 우유 속에는 칼슘도 많이 있는데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배출시켜서 골다공증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우유가 좋다, 골다공증에 우유에 칼슘이 좋다,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비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되느냐, 5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이 과일과 채소 속에는 육류에 없는 뭐가 들어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섬유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단백질, 프로테인, 단백질.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엔자임, 이거 뭡니까? 효소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 우리 채소 과일 속에 단백질이 몇 프로 있거든요. 그래도 칼로리당 영양밀도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 함유량이 몇 프로냐 이거 보지 말고 칼로리당 영양밀도로 볼 때는 채소 과일 속에도 몇 프로 정도는 단백질이 있고 지방질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콩이나 청국장이나 햄프시드, 스피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저 식사할 때 그런 것들 조금씩 가미하게 먹게 하고 특별히 다른 단백질들 주지 않아요.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지방진도 들깨, 뭐 아보카도, 아마씨, 플레이크 이런 것도 몇 가지 주지만 절대 지방질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저자 콜드웰 에스틴 박사, 이분은 심장외과 전문의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심장외과 병원이 오하이오주에 있는데 거기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 병원은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 이 병원의 이 치료 방법이 뭐냐면 음식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음식물. 이분은 이제 심혈관 질환에 걸린 18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완전 채식을 시켰더니 뭐 협심증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가슴에 통증이 많이 오던 분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사라지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음식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간단한 원칙이 있는데 정말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나빠지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생선, 고기를 비롯해서 우유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라. 이분은 심지어는 이제 아보카도도 많이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껏 먹어도 되는 음식, 채소, 과일, 콩 이런 것들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근데 이제 마음껏 먹으라고 할 때 이거 소화력에 맞게 드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껏 먹으면 소화 못 시켜요. 소화력이 너무 약한 분들이 막 생채소 먹고 빼상 마르고 그러시는데 그걸 자기 소화력에 따라서 처음에는 화식으로 많이 드시다가 조금씩 생식을 늘려가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딘 오니시 박사는 생활습관의학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심장질환을 위한 생활습관 실험 연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생활습관의학이 하나의 중요한 의학 체계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 한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이 생활습관의학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콜린 캠벨의 서적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암 발생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한다는 거예요. 암은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단백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캠벨 박사는 하여튼 30년 동안의 채식의 중요성을 얘기해가지고 미국의 암학회에서 암 예방으로 채식 생활을 하라고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캠벨 박사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10년, 20년 전보다
이제는 의사들도 채식하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구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추천인인 베지닥터 사무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백질의 섭취, 단백질을 섭취 칼로리의 10%를 넘게 섭취할 경우 암 발생이 증가한다. 다행히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전체 칼로리의 7에서 8% 수준이다. 그러니까 한국영양학회는 요즘에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옛날 영양학을 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뭐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1kg에 뭐 1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혹은 1.1g의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게 지금도 영양학의 기본 지침처럼 다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단백질은 그렇게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했어요. 쥐를 암에 걸리게 한 다음에 12주 동안 테스트를 해봤어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병기가 진행되어 가는 쥐입니다. 이 쥐에다가 여기 1기, 2기의 쥐에다가 20%의 단백질 섭취를 줬어요. 그랬더니 암이 크는 거예요. 암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악화가 됐는데, 자, 상기에 있는 생쥐에게 단백질 20%를 5%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병소가 성장했어요? 줄어들었어요? 감소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쥐가 사기가 됐어요. 사기가 됐을 때 20%의 단백질을 다시 바꿔줬더니 이번에는 병소가 다시 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 단백질을 20%대를 주는 거하고 5%대를 주는 거하고 이게 암 발생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가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발견을 한 겁니까? 단백질은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존 로빈스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육식이 세상을 망친다는 거예요. 가축들 키워내느라고 굉장히 많은 가스 같은 게 발생이 되잖아요. 공기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환경도 망쳐. 그리고 동물들 키워내면서 뭐 살충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시 먹기 때문에 사람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원래 세계 최대 기업인 아이스크림 기업인 베스킨 라빈스의 이분은 상속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집 장사 망치는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 축산업이 양성이 되니까, 이게 육성이 되니까 이게 환경을 해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살당하는 돼지의 70%가 뭐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폐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니까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이분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세상을 위해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때요? 진실성이 느껴집니까? 상당히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이 급속하게 관해되는 거예요. 이게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관해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전적인 관해는 뭐냐?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암이 관해되는 비결 8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탕, 고기, 유제품, 정제식품 이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암이 관해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8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4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가 설탕, 고기, 유제품, 정제식품을 제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소와 과일 섭취를 15에서 20인분을 늘렸어요. 이게 뭐 1인분이면 한 70g, 뭐 80g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먹으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늘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 소화력에 맞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해독식을 하는 거예요. 3일에서 7일 정도. 금식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일식. 아시겠죠? 저칼로리식. 이런 것들이 우리 줄기세포를 쑥쑥 늘어나게 하고 우리 불치병을 가능하게 완치가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다, 주스, 우유 이런 거 대신에 뭘 많이 마시라는 거예요? 예? 물을 많이. 특별히 새물을 많이 마셔라.
미네랄이 결여되지 않은 샘물을 많이 마셔라. 이게 이제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은 그룹과 아침을 먹은 그룹을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이게 당뇨병 환자인데 아침을 먹은 사람은 점심과 저녁에 당이 훨씬 덜 올라가. 한 70 가까이 이렇게 덜 올라가. 근데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을 먹으면 이게 30%, 40% 이렇게 당이 더 올라가. 야, 그래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실험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강의를 할 때 꼭 아침을 챙겨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아침을 안 먹으면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꼭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왜 아침을 안 먹었는데 점심 때 당이 더 올라가고 저녁 때 더 올라가느냐? 그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컨드 밀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아침을 굶으면 점심과 저녁에는 혈당이 더 올라가요. 이게 세컨드 밀 이펙트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아침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 그래서 점심과 저녁에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내보내줘요. 근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인슐린이 부족해요. 점심과 저녁에 당이 쑥 올라가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어.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꼭 인슐린만 더 생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을 안 먹는 아이들이 공부가 뒤처져요. 성적이 떨어져요. 맞습니까? 아, 그걸 봐도 확실하다.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은 당뇨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암 환자들과 일반인들의 이렇게 식습관을 살펴보니까 암 환자는 과식도 더하고 맵게도 먹고 육식도 더하고 음주도 더하고 흡연도 더하고 뭔가 생활 습관이 흐트러져 있어. 근데 채식하는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채식이 어딘가 모르게 우리를 참 정신 차리게 한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 강의에 보면 암을 없애는 식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몇 커트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밥을 먹으면 처음에 이게 당이 이렇게 쭉 많이 흡수가 돼요. 근데 시간당 한 40g 정도의 당이 흡수가 되는데 한 4시간, 5시간 지나면 당 흡수가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당 흡수가 안 되면 우리 혈당이 이렇게 쭉 떨어져. 쭉 떨어지면 당이 혈액에서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 당 사용량이 이제 시간당 한 40g 이렇게 흡수가 되다가 그게 부족하게 되면 간에 있는 지방을 분해를 해서 당을 생산합니다. 간에서. 근데 이게 저장량이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후 12시간쯤 지나면 당 신생이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젖산이나 뭐 지방이나 이제 글리세롤 이런 걸 가지고 당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당 신생이 많이 되는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주로는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져. 근데 12시간이 지나면 지방 대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12시간을 안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녁 먹고 또 아침 먹고 이러면 12시간 안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저녁 먹으면 그 다음에 아침을 못 먹고 아침을 걸러요. 그런데 우리가 살이 빠지고 몸 안에 암을 키우는 젖산이나 노폐물이 병든 세포가 분해되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바뀌고 이런 해독 과정이 제일 많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12시간 이상 공복기를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밥 먹고 났을 때 당이 100이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4시간, 5시간 이렇게 지나면 당 흡수가 뚝 떨어지고 혈액에서 당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당 신생이 이렇게 일어나요. 당 신생이. 근데 이 당 신생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뭐냐면 한 12시간부터 하루, 이틀, 사흘, 엿새까지 이게 당 신생이 많이 돼요. 근데 이 당 신생이 많이 되도록 하려면, 이걸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계속 넣어주면 당 신생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음식을 끊어줘야 당 신생이 일어나는데 이 당 신생이 일어날 때 해독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리고 지방 분해도 많이 돼요. 이렇게 12시간
지나면 지방 분해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쭉 지방 분해가 많이 돼요. 처음에는 단백질도 많이 분해가 되지만 이게 기화 상태가 이게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은 이제 단백질 대신해서 이제 케톤체 같은 걸 분해해 가지고 그걸 우리 몸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원리를 적절하게 이용할 때 병 치유가 제일 빨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이나 불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제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12시간 이상 이렇게 공복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범이 뭐냐면 우리 이제 음식물을 먹고 그게 분해될 때 나올 때 포도장이 이렇게 대사될 때 나오는 젖산. 젖산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암은요. 암이 성장할 때나 전이할 때나 그다음에 그 암세포 때려잡는 면역세포를 무력화시키는데 이 젖산을 다 활용해요. 그리고 암 주변에 신생혈관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얘는요. 해당 과정이라는 그런 대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플루톤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을 자꾸 만들어내요. 산성 이온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주변을 자꾸 산성화 만들어요. 산성화 시켜요. 이 젖산이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될 때 암이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고 낡은 이런 그 단백질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쓸데없이 우리 몸을 막 막는 주범이 뭐냐면 이런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런 게 당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 이 혈관을 막 막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해해서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이 공복기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단신생이 되거나 또는 케톤체가 분해되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암이 많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채식 치유학의 저자 이광주 박사. 우리 이광주 박사는 서울대 졸업하고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채식 치유학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어. 자, 이분은 이제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자기가 단식을 이렇게 쭉 해보았어요. 단식한 지 이틀째 되니까 이렇게 당이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져요. 당이 이렇게 6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자기 몸에서 케톤체가 이렇게 확 많이 분해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은 떨어지니까 케톤체가 분해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일부터 한 여기 6일까지 요 사이 요 구간이 이분은 우리 몸 안에서 굉장한 해독이 일어나고 몸이 재생되는 시간대를 본 거예요. 다른 논문에서도 제가 실은 결과를 보여드렸지만 보통 5일 정도 저칼로리 식사를 하니까 그거 우리 과일식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줄기세포가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 임상을 통해서 나온 그런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은 과일 먹고 그렇게 하면 공복 시간이 한 16시간 이상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참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과일을 먹었으니까 공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해독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복 시간으로 봐도 돼요. 과일 먹은 거는. 그래서 한 200g 정도 이하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과일식을 하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고 몸에 변화가 좀처럼 안 일어나는 사람들, 이 혈액이 좀처럼 알칼리화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이 산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금식도 했고 그 다음에 절기 때 금식했잖아. 근데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적어도 1년에 한 2-3차례 정도는 한 5일 정도 이렇게 저칼로리식을 하니까 줄기세포가 막 늘어나더라. 우리 몸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게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몸이 리셋되더라. 그래서 우리 몸을 리셋시키는 데는 이런 게 저칼로리식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응용해서 여러분의 병을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신다면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유용하고 쓸모있는 강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자연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체를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서 기반 생활의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